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동영상으로 좀 촬영을 해서 상면화 통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할 내용을 계속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보일링 커브라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는 이 풀보일링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풀보일링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일링 커브는 세로축에는 이 연료속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에는 월 스포이시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면의 온도, 월 온도가고 그다음에 포화 온도죠. 이 압력에 해당되는 PL, 리퀴드의 프레셔죠. 그 압력에 해당되는 그 포화 온도의 그 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열량과 연료속과 월 스포이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D에서 E 영역인 거죠. D에서 E 영역. 그 다음에 E에서 F 영역. 그리고 G에서 H 영역.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A에서 C까지는 일단은 내추럴 컨벡션 영역이라고 했어요. 내추럴 컨벡션 영역은 이상 유동이 생기는 구간이 아니라 이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이 이제 대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생긴 어떤 그런 영향인 거죠. 그래서 포온도에 도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상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월 스포잇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표면 온도하고 그다음에 세츄레이션 온도 사이의 차이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다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물은 대기압에서 100도씨에 끓지만 월 온도가 100도 포화 온도에 도달을 했다고 해도 그 월 온도가 이 월에서 그 100도씨를 뺀 값이 뭐 어느 일정 온도보다 크지 않으면 이와 같은 그 보일링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 온도가 뭐 105도라든가 110도, 110도 빼기 100도 해주면 10도죠. 그게 바로 월 스포잇인데요. 그 월 스포잇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그때 온셋 오브 보일링, 보일링이 막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C점에서 D점으로 갑자기 열 전달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상변화가 발생을 해서 열 전달이 효과적으로 표면으로부터 열을 제거하기 때문에 갑자기 연료속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러한 그 온셋 오브 보일링, 보일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기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D에서 E 영역으로서 아이솔레이티드 버블리즘이라고 했죠. 아이솔레이티드 버블리즘은 이 버블들이 조금은 그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 기포들이 생기고 떨어져 나가고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충분히 관찰 가능한 어떤 그런 영역을 우리가 아이솔레이트 버블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에서 F 기간은 여기 보면은 슬러그 앤 컬럼스라고 그랬죠. 슬럭스하고 컬럼. 그러니까 슬럭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버블과 버블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조금 더 큰 버블이 되는 그런 거 우리가 슬러그라고 했죠. 슬러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럼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기포들의 기둥들을 이루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그런 형상을 컬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슬러그하고 컬럼 영역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기포하고 기포가 뭉쳐가지고 조금 더 큰 슬러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슬러그들과 슬러그들이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 이러한 이 끄름 현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E에서 F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실제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랬냐면 그 슬럭스 앤 컬럼 영역에서 이 점차적으로 이 베이퍼들이 생기는 발생하는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프리퀀시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포가 처음에는 뭐 1초에 10개가 생겼다라면 이제 그 점점적으로 수포잇이 커지면서 월 스포잇이 커지면서 더 기포가 더 자주 생기게 되죠. 기포가 더 자주 생기게 되면 그것들이 슬러그가 되고 콜럼이 되고요. 그러면 슬러그 콜럼이 되면서도 점점 더 속도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러그하고 콜럼스의 어떤 기포 속도가 점점 이 빨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점점 빨라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 헬로몰트 인스타빌리티라는 게 있다고 했죠. 헬로몰트 인스타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기포의 속도하고 그 기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리퀴드의 속도의 차가 크면 클수록 이 기포의 이 불안전성, 인스타빌리티가 굉장히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그 파도 이 호수를 자주 예를 드는데요. 호수의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물결이 훨씬 더 크게 이는 거랑 똑같은 이치로 기체하고 리퀴드 사이의 속도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훨씬 더 웨이브가 불안정해지죠. 웨이브가 불안정해지면은 여기는 그 액체죠. 이런 액체들이 표면으로 들어오는 표면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서로 웨이브가 생기다 보면 서로 합쳐질 그럴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인스타빌리티가 커지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지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 인스타빌리티가 커짐으로써 리퀴드가 바닥에 접하는 것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막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포들의 어떤 웨이브성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바닥이 이제 이 리퀴드로 차 있어야 되는데 기포들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이제 월스포잇이 큰 영향인 거죠. 월스포잇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와 같이 그 기포들이 바닥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그 영향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제 필름 보일링인 거죠. 그래서 뭐 물론 트랜지션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슬로우 앤 컬럼스하고 F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런 필름이 완전히 덮이기 그 전의 과정인 거죠. 일부 표면은 가스에서 덮여 있고 일부 표면은 액체에 덮여 있는 뭐 여기 보면 F에서 G까지 이 과정이 트랜지션 보일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7장은 대표적으로 보면 그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이 isolated bubbleism, 그다음에 CHF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maximum heat flux까지의 그 영역, 그다음에 film boiling 이런 부분이 크게 관심 있는 영역이다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그냥 현상으로만 마치지 않고 이와 같은 현상을 수식화하고 이런 수식화를 통해 가지고 다른 현상을 좀 예측해보고 또 이 결과를 실제로 이런 뭐 이 기기를 설계한다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려고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류열 전달계수 H 값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그랬었죠. 대류열 전달계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기울기인 거죠.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요. 이 대류열 전달 계수를 알므로써 우리가 열교환기를 설계한다든가 이와 같은 그 선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기를 어떻게 그 열량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수학적 모델인데 로즈노우 모델, 그다음에 마이크로 컨벡션 모델, Vapor Liquid Exchange 모델, Natural Convection Analogy 모델, Inverted Stagnation Flow 모델, Latent Heat and Microwave Evaporation Effect 뭐 이런 여기까지는 다양한 모델들이고요. 이건 어떤 마이크로 레이어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수업이 굉장히 조금 까다롭고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쉬운 용어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레지임스 풀보일링, 그래서 풀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상변화가 발생한 어떤 바닥으로부터 열이 가해져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상변화가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현상을 관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이 현상을 관찰하는데 끝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또 이런 기기들이 사실 많이 있죠. 열교환기에서도 이런 보일링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발전소에 있는 특히 이제 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연료봉에서 발생하는 뭐 이와 같은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쪽 분야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끓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 신기할 정도로 연구가 많이 돼 있구나 그런 거에 약간의 어떤 감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그 로즈노우 모델이라는 거, 로즈노우 모델은 대표적으로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H 값을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관심사인 거예요. H 값이라고 하는 대류열 전달계수를 구해서 이 대류열 전달계수로부터 우리가 다양한 어떤 기기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와 같이 어떤 풀 보일링, 이 바닥에 이와 같은 보일링이 생길 때 얼마나 열을 뺏어가느냐, 에 대한 그러한 그 수식인 거예요. 이렇게 내추럴 컨벡션일 때 바닥으로부터 뺏어가는 열이 얼마냐, 아니면 이와 같이 기포가 생겼을 때 바닥으로부터 뺏어가는 열이 얼마가 되느냐, 이제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모델링 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와 같이 그 슬럭스 앤드 컬럼스가 있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모델링은 차치하고 이제 뒷부분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현재 여기서 제시하는 이 다양한 트랜스포트 during nucleic boiling에 나오는 다양한 모델들은 isolated 버블리즘에 좀 한정돼서 우리가 그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일링, 이 같은 기포가 아이솔레이티드 이렇게 바닥이 있다면 바닥에 기포가 생기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 대류열 전달 계수는 얼마나 될 거냐, 그거를 로즈노우라는 사람이 너센 넘버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식을 세운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류열 전달 계수를 들은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류열 전달을 열 전달이라는 것을 들었을 텐데 상당히 다들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게 대부분이죠. 기억이 안 나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 대류열 전달 계수는 크게 특히 이제 대류열 전달 계수를 무차원화한 너센 넘버라고 하는 것은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틀 넘버의 대표적인 함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로즈노우라는 분도 비록 상변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끓음이 발생할 때, 풀보일링이 발생할 때의 그 열전달 양은 똑같이 이 너센 넘버라고 하는 값을 도입을 했고요. 이 너센 넘버는 레이놀스 수하고 프렌틀 수의 함수로 표현될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점은, 그러면 레이놀스 수라고 하는 것은 점성력분의 관성력인데 이 뮤분의 로 VD죠. 여러분 레이놀스 수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있는데 뮤분의 로 VD예요. 했을 때 로즈노라는 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모델링을 한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이 기포에 뭐 로를 쓴다든가,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이 속도를 어떤 값을 이용해 가지고 그 버블의 레이놀스 수를 정리할 거냐. 그 다음에 그 LB라고 하는 것은 이 버블의 랭스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이 버블의 랭스 스케일은 워낙에나 많이 쓰는 단위죠. 7.30과 같이 이 버블 자체의 특히 이제 이 랭스 스케일을 버블의 디파처 다이아몬드로 써요. 디파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버블이 떨어져 나갈 때, 여기에서 버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다이아미터를 우리가 그 랭스 스케일로 쓴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다음에 이 UB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연료속을 밀도하고 잠열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속도에 관한 항으로 상당히 괜찮죠. 왜냐하면 Q 도트는 이 잠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건데요. 그러니까 M 도트 킬로그램 퍼 세크를 곱한 건데요. 어떤 그 부분을 유출을 해가지고 이 속도 스케일을 그 열량을 밀도하고 잠열로 이렇게 나눈 이러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포가 떨어져 나가는 이 어떤 기포의 속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기포가 기포의 유량이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유량을 가지고 빠져나가느냐,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M.CP 델타 T인데요. 이거는 뭐 현열일 때나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유량에다가 잠열을 곱해주면 열량이 되는데, 그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raw VA죠. raw VA. 거기 속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속도에 해당되는 항을 UB로 쓴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레이놀스 수를 이렇게 무차원을 해서 버블의 레이놀스 수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프렌틀 수는 여러분들 뭐 리퀴드의 프렌틀 수니까 리퀴드의 프렌틀 수에 맞춰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식 7.7식과 같은 교재 262페이지를 보면 식 7.7식과 같은 그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식 7.7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로축과 가로축 사이의 관계를 바로 이와 같은 너셀 넘버를 가지고 유도를 했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h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h라고 하는 값은 q 더블 q 더블 도시죠. 이게 힙플럭스죠. 이 힙플럭스하고 월스코이 사이에 h 값이 들어가니까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계 h 값을 구해가지고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7.7씩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보면 이 Models of Transporting during Nucleate Boiling, 특히 이제 아이솔레이트 버블리즘에 있어서의 그 메커니즘을 잘 현상화한 그러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마이크로 컨벡션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이크로 컨벡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트 앤 쭈버라는 분에 의해 가지고 그 제시가 됐는데요. 여기도 보면 같은 형태죠. 여기 보면은 너셀 넘버는 K분의 H, LB. 그러니까 랭스 스케일은 이제 버블에 이제 디파쇼 다이미터를 쓴 거고요. 다만 이제 레이놀드 수를 구할 때 여기는 이 LB를 이걸 썼어요. R. 이거는 버블의 그로스 레이시 되는 거죠. 버블 그로스 레이시인 거고요. 그 다음에 R 도트는 이제 버블의 그 성장 속도인데 이 버블의 성장 속도를 가지고 이 레이노스를 구할 때 이 속도 성분으로 사용했고요. R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버블의 그 레디어스를 썼어요. 버블의 어떤 이 특정 길이로 레이노스 수할 때 그게 조금 특이한 거죠.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2R을 랭스 스케일로 썼고요. R 도트를 벨라시티 스케일로 썼어요. 레이노스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친근한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넘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측류나 혹은 난류를 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관성력이 이 점성력분의 관성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그러한 변수예요. 그래서 이 레이노스 수는 랭스 스케일하고 블라스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데 랭스 스케일은 버블의 이 성장 해서 생기는 다이아미터로 했고요. 그다음에 블라스티 스케일은 지금 이 제곱 넘버에다가 그다음에 뭐 파이 뭐 알파 그다음에 사티 뭐 이런 식으로 버블의 성장 비율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속도 스케일로 했다 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버블이 뭐 지난 학기에 배운 학생들은 알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루트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히트 컨트롤드 그로스 레이시죠. 히트 컨트롤드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버블이 성장하는 단계는 초기에는 이너셔에 의해서 압력 차이에 의해 가지고 버블이 이제 크게 성장하는 갑자기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힛에 의해 가지고 버블이 점점점 힛을 받았으면 퍼진다는 건데 여기서 이 R은 힛에 의해 가지고 퍼진다는 걸 쓴 거다. 그래서 마이크로 컨벡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로즈노우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고 다만 여기서는 벨라시티 스케일과 LB에 해당되는 랭스 스케일을 버블의 사이즈, 버블의 성장 속도로 했다. 그게 좀 차이인 거죠. 굉장히 많아요 모델이. 그래서 이 베이퍼 리퀴드 익스체인지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베이퍼 리퀴드 익스체인지 모델은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버블이 어떤 펌프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펌프 역할을 해가지고 버블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주변에 있는 콜드 워터가 이제 서피스로 다시 오게 돼서 이 마이크로스코픽 펌프 역할을 한다. 버블이 뽕뽕 이렇게 좀 올라갈 때 그 공간을 리퀴드가 채워지는 이러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뭐 가늠할 수는 없는데요. 나도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가끔씩은 가만히 이렇게 의자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그런 현상을 조금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비단 이런 우리 수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뭔가를 이 영감을 얻을 때는
이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것과 조금 유사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포가 올라가는 것을 어떤 펌프의 역할로 생각을 해가지고 가로축과 세로축을 한번 맺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펌핑의 역할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 F라고 하는 이 프리퀀시가 들어가죠.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버블이 이제 버블 프리퀀시예요. 버블 프리퀀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264페이지 보면 이 Rmax라고 하는 거, Rmax라고 하는 것은 버블의 맥시멈 다이어미터예요. 버블의 맥시멈 레디어스고요. 그다음에 F는 버블 프리퀀시죠. 버블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1초당 어떤 일이 횟수인 거죠. 그래서 버블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버블이 얼마나 1초 동안에 펌핑처럼 이렇게 자라고 떨어져 나고 자라고 떨어져 나고 자라고 떨어져 나고 이제 그게 프리퀀시인데요. 그게 1초에 몇 번 정도 발생하느냐? 이게 F인 거고요. 그 다음에 NA 프라임은 이거는 그 액티브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라면 같은 거를 이 냄비에다가 이렇게 끓여보면 그 냄비의 모든 영역에서 기포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포가 생기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바로 액티브 사이트라고 해요. 액티브 사이트고요. 액티브 사이트 덴시티인데요. 덴시티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이런 액티브 사이트가 몇 개 있느냐. 이제 그게 NA 프라임이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 베이퍼 리퀴드 익스체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것보다도 그 이 버블의 프리퀀시 얼마나 버블들이 초당 몇 개나 이렇게 발생해서 떨어지고 발생하고 떨어지거나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버블이 생기고 있는 액티브 사이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의해서 의존한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도 펌프처럼 펌프가 몇 개 있냐라는 거죠. 펌프가 군데군데 몇 개 정도 있고 펌프가 얼마나 빨리 지금 뭐 기포를 만들었느냐 어떤 그러한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Rmax라고 하는 것은 버블이 이제 떨어져 나갈 때의 이 레이디어스니까 여기 보면은 버블 디파스 다이미터가 되는 거고요, 프리퀀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사이트 덴시티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좀 알아봅시다. 재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떨어져 나가고 그 기포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주변에 있는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 게 바로 이제 베이퍼 리퀴드 익스체인지 모델인 거죠. 그 다음에 내추럴 컨벡션 어널로지 모델이라고 있는데요. 내추럴 컨벡션 어널로지 모델.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267페이지, 26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버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서제스트 돼 있는데요. 주버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이런 풀보일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뉴크레이트 보일링하고 싱글 페이스 터블런 내추럴 컨벡션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근데 이거는 아까 로즈노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즈노 모델 자체도 레이놀스하고 프렌티스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비등하고 그다음에 단상의 난류에 의한 내추럴 컨벡션이랑 아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델링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NA 프라임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액티브 사이트 덴시티고요. PB도 이제 디파스 다이미터고요. 그다음에 UT는 rise velocity. 여기서 UT라는 값이 쓰는데 여기 UT가 이제 rise velocity of vapor bubble departure diameter. 그러니까 얼마의 속도로 버블이 떠오르는지 이제 딱 떠오를 때 버블이 가지고 있는 속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금 UT라고 하는 값은 지금 특별히 지금 모델링은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frequency, rise velocity vapor UT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값인 거죠. UT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킬섬 350 같은 것들을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열량을 Q 힙플럭스 지금 얼마나 열을 제거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월스포이시죠. 그것 사이의 관계를 이와 같이 맺어놨다는 거죠. 인버티드 스태그네이션 플로우 모델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태그네이션 플로우 모델인데요. 이 유동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처럼 유동이 하나로 합쳐지는 보통 유동이 위에서부터 나오면 벽면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포텐셜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반대대로 인버티드 스태그네이션 플로우처럼 유동이 이렇게 버블이 올라오면서 옆에 있는 유동을 이와 같은 유동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모델들을 한번 쭉 관찰을 해보니 그 대부분의 그런 모델들이 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좀 띠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는 이 reduced pressure를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당연히 월스포잇을 중요한 변수로 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히트플럭스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로축하고 가로축 사이의 관계를 뭔가 수식화를 해서 그 수식화된 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설계에 조금 뭔가를 이용해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어떤 관심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모델은 이와 같이 reduced pressure, 압력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로축과 가로축 사이의 관계가 reduced pressure 함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러한 히플럭스는 이 active nucleation site, 아까도 기포가 단위 면적당 생기는 위치에 대한 덴시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함수 혹은 월스포잇에 대한 함수 이런 형태를 띄고서 아이솔레이티드 버블 리전에 대해 가지고는 수식화를 하고 모델링을 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데이터들 보면 이 압력에 따라 가지고 월스포잇과 그다음에 히플럭스 사이에 이 관련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여러분들 교재 268페이지를 보면 물에 대한 거죠. Full boiling data obtained by Adams for water on a heated horizontal wire. 이거 와이어예요. 철사 같은 거예요. 철사에서 지금 물이 끓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 철사의 온도하고 그다음에 세츄레이션 온도과 그다음에 연료속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지금 이 오메가 각도에 따라서 이게 각도 얘가 이제 허리젠탈일 수도 있고요. 허리젠탈이 네모가 이제 90도인 경우요. 각도를 이렇게 기울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지, 세로하고 가로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재밌는 결과도 조금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를 다 컴퓨터로 조금 모델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전산다산 유동이라고 제가 또 강의하는 게 있는데 그 전산다산 유동은 플런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이와 같은 그냥 심플한 이제 기포가 생겨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다루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러한 관계식들이 있는데요. 이뭐 로즈노 모델이라든가 프로스트 쭈버 모델이라든가 보리샨스키 모델이라든가 스테반 압데살람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우리가 뉴클레이트 보일링에 대한 이 모델링에 해당되는 거예요. 로즈노 모델은 아까 봤었죠. 맨 처음에 나온 것이죠. 프로스트 쭈버 모델도 어땠어요?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 펌프 모델로서 뭐 쭈버가 제시했거나 그런 거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리샨스키라든가 그다음에 스테판 압데살람이라는 사람들이 모델링을 제시해서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열량과 월스포잇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쉬었다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